여기 완벽해 보이는 암사자가 있습니다. 혼자인 암사자는 보기 힘든데 그녀에겐 역시나 정든 멋진 짝이 있었죠. 어두워지고 둘은 다정한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 다른 수사자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이 영역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침입자들이었고, 또한 다른 쪽에선 암사자 무리가 나타나며 곧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암사자는 꽤나 용맹하여 여러 마리의 사자들을 상대로 방어하며 매서운 공격까지 해댑니다. 다시 조용해진 초원의 새벽녘. 다른 동물들의 움직임은 여전한 가운데 부상이 어느 정도 회복된 암사자는 은신처에서 나와 자신의 짝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는 응답이 없었는데 침입자들과의 싸움에서 입은 수사자의 상처는 너무 깊어 그는 암사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마지막 숨을 쉰 후 영원히 그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짝을 잃은 암사자들은 승리한 수사자들의 무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암사자는 그 힘에 순응하는 법칙을 따르지 않는데 바로 지켜야 할 비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한쪽에선 수사자들이 추적해오고 반대쪽에선 암사자 무리들이 다가와 엄마 사자는 몹시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데 이 암사자 무리의 리더는 그 밤의 전투에서 그녀와 격렬한 전투를 벌였고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초원엔 번개가 쳐 거대한 불길까지 일어난 상황. 엄마 사자는 아기들을 데리고 바쁘게 뛰어다니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녀는 마디타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사자의 세계에서 승리한 수사자들은 그 전에 사자의 핏줄을 이은 아기 사자들을 모두 죽이고 어미들은 수사자와 맞서 싸우는 것도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생존 확률이 낮기 때문에 아기들을 포기하곤 하는데 이 암사자는 생존 가능성이 낮은 그 험난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앞에는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강뿐이고 수사자들이 추적하는 상황에서 마디타오는 어쩔 수 없이 물에 몸을 담그는데 엄마 곁에서 멀어지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아는 첫째인 남자아이는 엄마를 재빨리 따르고 다른 아이도 그 뒤를 따르는데 세 번째 아이는 물이 무서워 주춤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들은 강을 건넜고 엄마는 마지막 아이가 걱정되기만 한데 마지막 아이가 뒤늦게 강을 건너기 시작하지만 이미 악어들의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엄마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수사자는 자신의 영역을 벗어난 암사자를 더 이상 쫓지 않습니다. 엄마는 정적 속에서 아이가 사라진 곳을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돌리는데 남은 두 아이를 지키려면 슬퍼할 겨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자가 없던 땅에 새로운 사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남매 중 가장 약했던 남자아이는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 자신감이 붙고 세상을 탐험하고 싶어 하는데 세상은 아직 아기 사자에게 위험하기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섬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 물소 또한 불과 인간으로 거주지가 위험해지며 거대한 무리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들의 선두엔 몸무게가 1톤에 달하는 얼굴에 상처가 있는 무서운 물소가 있었고 그들은 사자에게 훌륭한 먹잇감이었지만 또한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망만 쳤던 마디타오와 아이들은 이제 물소와 충돌하며 생존하는 법을 익힐 차례입니다. 마디타오는 물소를 사냥하려 그들의 약점을 찾으려 하는데 가장 쉬운 상대는 작고 약한 아기 물소들이었죠. 밤이 되면 사자의 시력이 더 빛을 발해 어둠 속에서 목표를 사냥하기 쉬웠고 마디타오도 이 점을 이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물소 엄마도 자신의 아기가 죽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았고 이렇게 자신들의 아이의 생존을 위해 두 엄마가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이번엔 마디타오의 아이들이 조금 더 굶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먹이를 먹지 못한 엄마의 젖은 말라가고 남자아이는 젖을 먹기 위한 경쟁 대신 엄마에게가 애교를 부립니다. 엄마는 다시 한번 사냥에 나서는데 거대한 물소떼의 움직임은 사자무리의 관심을 끄는데 바로 한쪽 눈을 잃은 암사자 실버아이의 무리였고 암사자 무리는 어두운 밤 강을 건넙니다. 마디타오는 바람에 실려온 냄새와 낌새로 그들이 왔음을 알게 되고 아이들도 엄마의 경고를 따라 몸을 숨기는데 이 가족에게 이곳은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마지막 선택지였습니다. 사자무리가 잠을 자는 동안 무소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침입자인 사자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이었죠. 분주한 물소떼들을 보며 마디타오는 다시 사냥에 나서는데 실버아이가 엄마와 떨어진 아기 사자들을 발견합니다. 무언가 신경 쓰여 뒤를 돌아본 마디타오. 하지만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아기들을 덮치려는 실버아이. 그때 마디타오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실버아이를 쫓아내고 아이들을 살피러 가는데 먹기 위해 사냥에 나서면 아이들이 공격받을 수 있어 큰 고민에 빠집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언덕을 두고 다투며 노는데 그것을 차지한 남자아이는 이 작은 언덕의 왕이 됩니다. 물소들의 거친 싸움을 지켜보던 엄마는 저곳에 아이들을 숨기면 사자무리가 접근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고 밤에 아이들을 데리고 물을 건너는데 아기들은 물속에 숨어있는 악마를 보고 놀라 뛰어갑니다. 마디타오는 아기들이 안전하게 있는지 확인한 후 다시 물소 사냥에 나서는데 그녀의 새로운 전략은 물속에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위에서 홀로 떨어진 물소 한 마리.
물속에 들어 모든 동물을 먹이로 인식하는 악어도 움직이고, 물속대도 돌아오자 그녀는 일단 한 발 물러섰다. 다시 매섭게 사냥에 나섭니다. 사자가 사냥에 성공하자 언제나 그렇듯 하이에나 떼들이 몰려들고, 귀찮은 그들을 쫓다 배를 충분히 채웠기에 마지타운은 자리를 떠납니다. 오랜만에 훌륭한 식사로 배도 가득 채웠고, 이제 몇 시간 후면 아이들이 먹을 젖이 나올 텐데, 마지타운은 사냥으로 너무 피곤하여 일단 잠을 자기로 하는데, 그날 밤 물소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아기 사자들의 은신처를 발견한 것입니다. 전날 사냥에 성공한 암사자가 일찍 일어나 움직이는 이유는 단 하나인데, 바로 아이들이 응답하지 않을 때로 엄마는 아이들의 흔적을 찾다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남자아이는 보이지 않지만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죠. 엄마는 아기를 반가워하다 곧 아기를 노리는 포식자들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아이는 살아남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엄마는 느끼는데, 아기 사자는 척추를 다쳐 뒷다리가 마비된 상태였고, 아기를 기다리다 어루만져준 엄마는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아기 사자는 항상 자기를 지켜주던 엄마가 왜 멀어져 가는지 이해할 수 없어 엄마를 불러대고, 다리가 마비된 사자의 운명을 아는 엄마는 야생동물의 본능대로 앞서 걷다가도 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얼굴에 상처가 있는 물소에 뿔에 묻은 피를 보고 엄마는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다시 자리를 일어서는 마지타오. 한없이 엄마를 부르는 아기의 울음소리는 응답받지 않은 채 아기 사자는 혼자 뒤에 남게 되고, 그날 암사자는 짝이었던 숫사자의 마지막 혈통과 아이들의 보호자로 받았던 마지타오라는 이름을 잃게 됩니다. 듣는 이 없는 혼자만의 울부짖음 후 모든 것을 잃은 암사자는 차가운 사냥꾼이 되어 물소대로 돌진하는데, 그중 가장 크고 강한 수컷과 싸우는 것은 목숨을 던지는 햄이나 마찬가지였고, 한꺼번에 그녀가 겪은 시련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때 또다시 나타난 암사자물이, 그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고 그들의 리더인 실버아이를 제압할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역시나 강한 힘을 보인 암사자는 다시 물소떼에게 향하는데, 그녀의 결의에 찬 발걸음과 기운은 다른 사자들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렇게 그녀는 리더의 모습으로 변모해갑니다. 사자들은 협동해서 사냥을 하는데, 특히 물소같이 어려운 상대는 더욱더 그랬고, 이들은 지금 처음 같이 사냥해보는 이 암사자의 통솔력에 위존합니다.
하지만 때를 지어 오랜 생활을 같이 한 물소들 또한 동료가 사냥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고, 잠시 물러난 암사자는 물소떼 뒤로 무언가 소란이 일어난 것을 느끼는데, 그것은 바로 아기사자,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의 왕자였습니다. 순간 그녀에게 모성애가 폭발적으로 솟아올랐고, 무방비인 아기에게서 물소떼들을 멀리 쫓아낸 후 아이를 품에 안은 그녀는 다시 희망을 가집니다. 적어도 한 아이는 무사히 키워내겠다. 목표가 생긴 암사자는 마디타오라는 이름을 되찾았고, 냉혹한 사냥꾼에서 다정한 엄마로 변한 그녀의 변화에 물소들은 관심을 가지는데, 그때 사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실버아이였죠. 하지만 이 순간 실버아이가 자신의 아이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님을 마디타오는 느낄 수 있었고, 둘은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이제 다시 사냥이 시작됩니다. 이 사냥의 승패에 사자무리들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아기 사자는 최고의 사냥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고, 엄마는 그런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세계를 연 것인데, 이제 그것을 완성할 마지막 의식을 치릅니다. 바로 실버아이를 동료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렇게 불가능에 가까운 생존 가능성에 맞섰던 마디타오는 사자가 없던 땅에 새로운 사자무리를 만들고 자신의 아이를 왕으로 키울 수 있게 됩니다.